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는 선생님분들은 지금 어쩌면 현재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거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일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집에서의 스트레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공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구나 소품의 배치, 그리고 에너지를 달릴 수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일적인 변화, 사랑, 그리고 관계, 재물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인생과 고민들이 다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풍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인 논리가 있고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오행의 어떤 생극재화라는 균형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름에 태어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물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물의 기운이 강한 동네에 사는 것도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만세력을 봐야 합니다. 만세력이라는 것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팔자라고 하는 8개의 글자를 찾아내는 건데요.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요즘은 앱이나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의 기운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오행 중에 어떤 것으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명리학에도 이제 십성을 통해서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갑과 을이라면 나무, 그리고 병과 정이라면 불, 무와 기라면 토, 경과 신이라면 금, 임과 개라면 수가 됩니다. 이것을 각각 음과 양으로 나눠서 10개가 되는데요. 10천간을 가지고 태어난 목화토금수, 음양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십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의 고집, 그리고 겁재라고 하는 성향은 승부욕, 경쟁의식, 그리고 식신이라는 것은 분석하고 파악하는 전문가적인 영역, 그리고 상관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기질이거든요. 아마 선생님은 상관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표현력이 좋고 이유 없이 웃는다거나 약간 밝은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이제 상관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분들은 영업이나 서비스하는 것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제라는 꼼꼼함을 가지고 있는 기질인데 보통 선생님들은 정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제라는 성향은 꼼꼼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리스크를 감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과 퇴직 후에 연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적인 삶을 좋아하는 정제라는 성향은 보통 선생님분들이나 공무원분들 또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편재라고 하는 성향인데 편재의 성향은 큰 돈을 바라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기획력이 있고 구성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에 대해서도 크게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도 크게 들어온다거나 깨질 때도 크게 깨지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려고 하므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하거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급을 많이 받는 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성향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인은 정도 많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정인의 성향은 사실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편관과 정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편관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런 기질이고 정관은 명예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선생님분들 중에 대다수는 정관의 성향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관은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10가지의 기질을 보고 내가 편안한 공간에 집을 찾고 현재의 집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시거나 또는 학생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의 기질이 이 10가지의 기질 중에서 어떤 것은 있고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하신다면 아이를 대할 때도 그 아이의 특성과 적성 같은 것들도 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님의 사주를 보더라도 편관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비견이 하나가 보이고 편인, 정제, 정제, 정관의 성향이 보이죠. 이것은 태어난 날짜의 이제 첫 번째 글자를 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간. 일간인데 일간은 이제 개수인데 개수는 물인데 음의 물이죠. 이 사주의 기운을 보고 내가 공간에서도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수라는 것은 어떤 입지를 선택을 하고 집을 선택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풍수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안정되고 편안한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을 찾으시려고 할 때는 그 동네와 집을 주기적으로 많이 가보신 다음에 내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위계와 질서가 중요하고 안정감이 중요한데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풍수의 논리도 물론 있긴 하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안정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내 기질과 성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공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질과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내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대응을 하다 보면 맥락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추세와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컬러적인 것들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행은 이제 목화토금수의 5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기운은 청색과 녹색, 화의 기운은 빨강과 핑크, 토의 기운은 노랑과 주황, 그리고 금의 기운은 흰색, 그리고 수의 기운은 검정과 보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이 기운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 기운에 맞는 컬러를 입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떤 기운이 과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해주거나 설기시켜주는 에너지가 있는 오행도 중요하니까 그런 컬러의 옷을 즐겨 입는 것도 좋으니까 다만 이제 집을 선택하실 때는 집의 평면도가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져 있다거나 지금 모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삐딱하게 어슷하게 되어 있는 공간들은 공간에 어떤 안정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집의 평면이 이렇게 네모난 형태, 장방형의 안정된 형태가 좋고 이런 식의 장방형도 괜찮지만 이렇게 특정 부위가 특정 향의 부분이 함몰된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은 강이 강원도 검룡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서 하남을 감싸 안고 있고 그리고 자양동과 광장동을 감싸 안은 후에 압구정동 그리고 동부이천동을 감싸 안는 형태로 W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강이라는 것은 물자와 교역, 재물을 의미하고 실제로 세계적인 수도를 봤을 때도 물이 일직선으로 직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렇게 W 모양 또는 이제 굽이굽이 환포하는 형태가 많고 유량도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수하는 곳의 수도는 보통 나라가 발전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지을 때도 골짜기에 골풍이 없는 자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감싸안는 안정감이 있는 것이 좋고 앞쪽으로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강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처 없이 물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황량함. 별로 좋지 않죠. 내 심상이나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각 창을 통해서 물과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주변 아파트나 건물과의 관계를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은 집을 찾는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변 아파트의 모서리라고 하는 격각살의 모진 기운이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거실의 발코니를 포함해서 창을 통해서 주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마주 보이는 것도 흉하니까 그런 자리도 피하시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오는 것도 충을 받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집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 단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안 돼요. 약간 높은 자리가 이제 전저후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도로가 우리 집을 치고 들어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아파트 단지를 보시게 되면 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 있죠. 이런 식으로 길게 나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나 있을 때 이 라인은